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사람이 됐습니다. 자살 충동도 많이 했었어요. 내 잘못은 난 이만큼밖에 안 된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우울증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그동안 착오로 미안했죠. 이런저런 일들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기 위해 부부 관계 회복 캠프를 찾은 사람들. 그동안의 아픔도 상처도 눈물로 모두 씻어보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이들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 사랑해 여보. 정미경이를 저는 사랑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3일간의 특별한 지침서.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세상의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진세골 사랑의 집. 서울에서 짐을 가득 실은 차가 도착합니다. 일일이 다 그렇게 가져오시나요,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 다 챙겨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것들. 책상부터 모기약, 비닐팩까지 살림살이를 통째로 옮겨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3일 동안 대한민국 보통 부부들의 행복 찾기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지금 어떤 인사를 하고 계시나 봐요? 우리 이제 하이 패밀리 이러는 거는 패밀리 의미가 재밌잖아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하이 패밀리, 하이 파이브 대신 하이 패밀리가 하이 패밀리. 인사를 그렇게 좀 하시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한 70cm만 더 사단법인 하이패밀리에서 개최하고 있는 부부 관계 회복 캠프는 이번이 벌써 50번째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준비도 철저해지는데 이번엔 희망을 상징하는 무지개 풍선을 만듭니다. 여기 들어올 때가 가장 힘들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정하고 부부가. 근데 들어올 때 이거 보고 들어오면은 일단은 또 남편이든 아내든 마음이 열려서 이제 세미나 내내 그래도 서로들 마음을 합하려고 가까이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날 밤 김태식 목사가 내일 참석할 부부들에게 최종 확인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 내일 세미나 오시는 거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예, 준비물 잘 챙겨서 오시면 내일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하면서 당일날 캔슬하는 부부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올라오셔서 방배정 다 받으시고 첫 강의 들으시고 내려가시는 부부도 있고요. 과연 내일은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걱정 반, 기대 반, 캠프의 첫날이 저물어 갑니다. 새벽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대비는 좀처럼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김양숙 박사는 행여 이비가 어렵게 결정한 부부의 핑계거리가 될까봐 애가 탑니다. 혹시 오늘 연락 오신 분들 없으세요? 연락이 없습니다. 연락이 오면 불안하죠. 그건 못 온다는 얘기니까. 시작은 오후 2시로 예정된 가운데 12시가 다가오자 우려와는 달리 부부들이 속속 도착을 합니다. 젊은 부부부터 대전에서 단체로 왔다는 부부들.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채 오는 부부도 보입니다. 이진님은 215, 한희우님은 214. 짐을 풀기 위해 숙소로 올라간 대전팀. 문제없는 부부는 없다지만 이들이 그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뭘까요? 내 성향이 보면 조금 더 남자의 성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땐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나한테 좀 숨막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오히려 하게 되고. 힘드셨겠어요. 저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 나는 가끔 많이 포기를 해요. 포기. 나는 말을 못했어요. 아예 이렇게
뭘 얘기를 하면은 나한테 10배로 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빨이 안 쓰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지. 그렇게 계속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바보 같은 거야. 어느 날. 거센 빗속에서 아까부터 실랑이 중인 한 아가씨가 보입니다. 그러게 10여 분, 굳은 표정을 한 채 앞좌석에 서는 부인이, 뒷좌석에선 남편이 따로따로 내립니다. 그래도 영 내키질 않는지 밖에서 서성이던 남편, 마지못해 걸음을 옮깁니다. 따님이세요? 네? 따님이세요? 네. 따님 어떻게 같이 오자요? 지가 강제로 싣고 와가지고 까불어. 부모님께는 여행 가자고 속이고는 이 캠프로 모시고 왔다는 딸. 이거 어디다 써? 주말 부부로 떨어져 살다 보니 관계가 소원해진 부모님을 위해 비밀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자이로 왔건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 왔건 모두 28쌍의 부부가 변화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선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 없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음악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한 음악치료 워크숍. 캠프 도착 후 처음 하는 스킨십. 몇십 년을 함께 살맛대고 산 부부인데 어깨에 손을 잃은 작은 접촉도 어색합니다. 그런 부모님이 못내 걱정스러운 딸. 하지만 이제부터 변화를 찾는 건 부모님의 몫이겠죠. 그냥 엄마 아빠가 사실 이렇게 오는 게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또 딸이 이렇게 가자고 하니까 이렇게 와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앞으로 이 계기를 통해서 엄마랑 아빠랑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중간에 가겠다고 하실까봐 몰래 차를 가지고 돌아가는 안경 씨. 3일 후 그녀의 기대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당신이 떠나가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는 사람은 그냥 앉아있고 태어나서 떠나가면 절대로 못 살 사람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 가사에 맞춰 일제히 일어나는 부부들. 하지만 헤어져도 잘 살 수 있다는 건지 꿋꿋이 앉아있는 부부도 있습니다. 부부들 중에는 행복하지만 더 행복하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부들은 문제를 좀 갖고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서먹하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떨어져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음악에서 조금 좀 친밀감을 주고 또 처음 모였으니까 전부 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서로 한 공간 안에서 어색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일체감 같은 것들을 경험을 시키고 음악과 스킨십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렸던 첫 시간이 끝난 지금 캠프에 대한 첫 인상은 어떨까요?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예, 오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했어요. 나는 남편이 안 온다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온다고 하는 말 듣고 기쁘더라고요. 속에 많이 쌓여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됩니다.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서로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부터죠. 이를 위해 선천적인 심리 경향을 알아보는 MBTI 검사를 실시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부부가 서로를 모르고 사는 게 비극이죠. 그래서 호랑이의 줄무늬는 바깥에 있고 사람의 무늬는 마음 안에 있다고 그러는데 10년, 20년을 살면서도 내 배우자의 기질과 성격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충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 유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면 부부 싸움의 횟수를 절반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 1, 2, 3, 4
결과가 나오자 자신의 성격 유형을 설명한 해설지를 가져와 읽어봅니다. 좋습니다. 고집 꺾는 것보다 남산 옮기는 게 낫다. 나 고집 세거든. 조용하고 과묵하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좋아한다. 이게 남편 거예요? 어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네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며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는 지도력이 있다. 선생님, 사모님도 맞아요? 그러면 두 분이 어떻게 좀 바뀌었죠? 바뀐 건가요? 조금 바뀌었네요. 그러면 좀 트러블은 없으세요? 많죠. 네? 많아요. 트러블 많으세요? 성격별로 장단점과 개선점을 배운 뒤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디 가고 혼자 밥을 먹는 임현숙 씨. 같이 식사를 같이 좀 들어오시지 따로따로. 항상 집에서도 따로따로 해요. 집에서도? 원래 오늘도 테스트 했지만 항상 따로따로 해요, 성격이. 동작이 느린 건지 마음이 멀어진 건지 남편이 그제서야 자리로 돌아옵니다. 많이 집에서 챙겨주세요? 예. 성격이 저하고 지금 반대 방향이라 가지고 성격이 깔끔하고 저는 좀 털털한 성격이에요. 예. 잘 맞으세요? 네? 안 맞죠.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여기 이런 데가 있다고 해서 왔죠. 이렇게 봤을 때는 두 분이 전혀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문제는 없어요, 우리. 맞아요. 겉으로 볼 땐 그래요. 전혀 뭐 트러블도 없으실 것 같아요. 겉으로 볼 땐 그런데 속은 골맞어요. 아니, 저만 골맞어요. 여기는 안 걷고 저만 골맞어요. 다른 식성만큼이나 다른 성격 때문에 1년 전부터 각방을 쓴다는 이들. 과연 회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실제 결혼의 위기를 겪었던 송 목사 부부. 그 상처를 딛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아팠던 속내를 먼저 털어놓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지 않으면 가혹하게 상처 주는 말을 거침없이 내뱉는 남편을 바라보며 상처받고 고통했습니다. 모든 일은 미리미리 처리되어야 속이 편한 자와 달리 아내는 미루어둘 만큼 미루어두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노선에서 에너지를 한꺼번에 폭발합니다. 공과금 납부도 빨간색 독촉장애와에 처리됩니다. 저는 계획을 세워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아내는 계획은 곧 구속입니다. 저는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어 있어야 마음이 편한데 아내는 치울 때 치우면 되지 뭘 그렇게 잔일에까지 신경을 쓰느냐며 오히려 제가 밴댕이 소갈머리 없는 사람을 취급됩니다. 저는 절규했습니다. 여보, 이제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나는 나라고요. 내가 당신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나 달라 죽도록 싸우면서 배운 것은 차이를 인정하자는 거였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는데 비극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른 부부들은 자신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며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한 거죠. 이렇게 첫날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캠프가 시작된 지 겨우 8시간. 하지만 부부들은 감춰뒀던 상처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심각하고 아프고 갈등했던 그런 부분들은 부끄러워서 꺼내놓지를 못하고 그냥 수면 밑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먼저 이런 얘기를 오픈을 하게 되면, 얘기를 해주게 되면 참가자들이 마음이 열리면서 아, 저 강사 부부도 우리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이제 꺼내놓게 되죠. 시종일관 밝은 모습이었던 김성진, 연인주 부부. 쌓였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 가정처럼 건강한 가정이 없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속을 들어와서 보면 정말 우리는 속이 타지 막.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대로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아이고 그렇게 참으면서 어떻게 사냐. 어떻게 그냥 겉으로 그렇게 하고 사냐 이렇게 이랬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저 혼자 많이 이제 사귀고 생각하는 편인데 저도 생각하면은 뭐 도저히 그 혼자 해결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주변 환경하고 자꾸 이렇게 숨막히도록 참고 살았던 이유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연인주 씨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이때 보여준 시아버지의 태도였다고 하네요. 우리 부부를 그냥 말로 탁 감싸 안으셨으면 저희가 아마 더 극복하기가 쉬웠을지도 모르는데 그걸 탁 돌아서 가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도 되게 큰 상처고 이 사람한테는 더 큰 상처였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0년 동안 정말 나는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의 헌신적으로 정말 다른 데를 안 보고 시댁과의 갈등은 남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고 주변에선 이혼을 권할 정도로 심각해진 부부 사이. 이 캠프에 신랏 같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이번엔 딸과 함께 왔던 최영복 부부를 찾았는데요. 어찌된 셈인지 아내만 혼자 있습니다. 잠시 후 계단을 올라오는 남편 최영복 씨를 만났습니다. 어디 다녀오신 거예요? 담배 필요가 됐어요. 네? 담배요. 그냥 앞에 계셨어요? 담배 못 피우고? 바로 그때 아내가 외면한 채 쌩하니 지나가 버립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 네? 그래서 그렇겠죠 뭐. 찬바람 불던 아내의 표정을 떠올리며 걱정스레 전화를 걸어보는 최영복 씨. 또 안 봐도 어떻게 이제. 전화 안 받으세요? 네. 속상한 마음에 딸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합니다. 아니, 그 아빠는 그런 과거를 하고 온 거야. 과거를 무릅쓰고 왔잖아. 그러면은 조금 더 수긍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글쎄 뭐 협조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어떻게 된 건지. 근데 고집을 또 꺾으면 고집이 보통이 넘으니까 고집을 또 꺾으려고 내가 그때 뭐더 승리할 거라 그렇게 그런 거야. 뭐 이틀이나 남으셨는데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내실 생각이세요? 참고 있는데 뭐 이렇게 도닥거려 봐야지 모르겠나. 아, 토닥거려 보신다고요? 그래야지 뭐 어떻게. 이거 충격이라고 뛰어와야겠네. 말로는 충전을 하러 간다지만 아내 걱정에 가만히 있을 수 없나 봅니다. 사소한 오해도 참지 못할 만큼 틀어진 관계. 과연 이 빈자리는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요? 각각의 오해와 상처를 간직한 채 잠 못 드는 밤은 깊어만 갑니다. 다음 날 어제와는 달리 다행히 비가 그쳤습니다. 신나는 음악과 함께 몸풀기 체조로 하루를 엽니다. 부부가 짝을 지어 스트레칭을 하는 사이 마치 남처럼 뚝 떨어져 있는 한 부부가 눈에 띕니다. 보다 못한 김태식 목사가 나서네요. 그런데 생전 국민체조도 안 해본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강원도 동해에서 왔다는 이 부부. 다정함과는 벽을 쌓았다는 남편과 매사에 빈틈이 없었다는 아내. 다툼이 없을 리가 없죠. 그래도 이젠 좀 아내와 잘해보고 싶은데 손잡는 것도 어색하니 큰일입니다.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은데 공기도 맑고. 보니까 아버님, 어머니 눈치 보시는 것 같아요. 아 눈치도 좀 봐야 돼. 나이가 먹어가면 눈치도 보인다고. 혹시 뭐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뭐 크게 잘못한 건 없는데 내한테 시집 와서 고생을 했으니까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지.
한결 가뿐해진 몸과 마음으로 둘째 날을 엽니다.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오늘의 첫 주제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대화법. 남도 내가 되는 순간은 바로 공감을 할 때죠. 그만큼 대화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입이 다 무너지셨어요.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릴 테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번 붙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방향을 약간 틀어서 두 분씩 마주보세요. 먼저 상대방을 자극하는 나쁜 대화법을 알아보기 위해 역할극에 돌입합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연기력이 돋보이는 이 부부. 자식이 똑똑히 공부를 잘해요. 남들처럼 돈이 있어 풍족히 살아요. 당신 주제가 뭐가 어떠냐고요? 그래 너 잘났다. 이제 평생 나오네. 내 딸이 어째서 내 자식이 어째서. 정말 말이야 나도 할 말 많아.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 끝내. 어째 연기라고 하기엔 너무 실감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대화를 대놓고 화를 내는 것이다. 대신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도 있습니다. 허물은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상처받았고 상처 줬던 말을 써보는 시간.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히진 않았나 되돌아봅니다. 그런데 유독 배우자의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건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이 세상 누구보다 서로에게만큼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일 겁니다. 휴식 시간. 다른 부부들은 나가서 서로 작성한 글을 바꿔보는데 이현지 씨는 눈물만 흘립니다. 항상 우리가 부딪히는 부분이잖아. 내가 제일 힘든 부분이잖아. 공감하지 않는 다시 공감하지 않는 거. 내가 그거 될 때까지 막 얘기를 하고 안 되니까 또 하고 안 되니까 또 하고 소리가 커지고 달쓰는 거에 대해서 그 더 힘들고 맨날 그거 싸움이잖아. 공감하다 보면 노력하면 얼마나 맺힌 게 많았던지 아직도 쓰고 있는 정미경 씨. 신혼여행 가서도 다른 부부들을 모아 술을 마셨을 정도로 사람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살 충동도 많이 했었어요. 그 창문 계단에서 많이 앉아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남편이 늦게 귀가하면 가끔 전화벨이 울리잖아요. 그러면 혹시나 그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길 바랄 정도로 그랬었어요. 아내가 신청해 억지로 오긴 했지만 남편 홍기영 씨도 내심 화해를 바라는 눈치. 남은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번엔 어린 시절의 깊숙한 상처, 성인 나이에 대한 강의입니다. 무섭고 엄하기만 했던 아버지. 어느새 자신이 똑같은 모습으로 아내와 자식을 대하고 있더란 송 목사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성장 과정에서 나의 왜곡된 가치가 결혼 생활을 이토록 방해하고 있다오. 나를 분석하지 말고 내가 가진 문제를 해석해 주구려. 현재의 문제는 과거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부터 오는 것. 이제 그 상처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주변으로부터의 따돌림, 평소 의식하지 않았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갈등의 뿌리, 그래서 역기능이라든지
쓴 뿌리, 어린 시절의 그 상처들 이것을 들여다보게 함으로 비로소 원인 치료를 돕습니다. 현상 치료가 아닌. 대개 그래서 이 과정에 이르면 정말 왜 우리가 싸워야 했는지 그 부모하고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고 그 상처들을 비로소 이제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들을 터득하게 되죠. 자기 안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시절 치유되지 않은 상처. 그걸 인정하고 드러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요. 박우근, 김미영 부부가 용감히 나섭니다. 큰오빠, 큰언니, 어릴 적 나이 차이가 많이 났던 형제들은 동생을 따돌리기 일쑤였고 초등학교에서도 친구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미영 씨. 이 세계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과 우울증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교에 가기가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댈 곳은 집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세계를 탈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진정으로 도망을 지나옵니다. 자상하고 무한정 따스하게만 할 것 같은 그 세계가 어느 순간 고함이나 분노로 바뀌어버리면 제가 갈 곳을 잃어버립니다. 당신의 자상함이라는 세계에서 벗어나 갈 곳 없이 방황하지 않게 내 연약한 어린 자아를 보듬어 주세요. 아이들한테 따돌림 당해 헤매고 있는 내 어린 시절의 미영이를 불쌍한 마음으로 그 배신했던 친구들을 대신해 따스하게 감싸 주십시오. 아내의 힘겨웠던 과거를 마주하며 함께 아파하는 남편 우근 씨. 아내가 그토록 갈망하는 것은 누군가 자신을 품어줄 가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좀 안아주시겠어요? 한번 좀 볼게요. 네, 제가 그대로 안고 기도합시다. 안으세요. 이 부분을 꼭 지켜주시고 잊혔던 혹은 잊고 싶었던 아픈 기억들. 그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자신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힘들게 했었다는 사실에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처도 이해해주고 감싸 안아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가 바로 내 아내요 남편이란 사실에 감사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렇게 눈물로 과거를 흘려보내는 사람들. 비록 과거와의 대면은 고통스러웠지만 상대방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늘 아내와의 진지한 대화를 피하기만 했던 박경문 씨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합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될 때 부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됩니다. 점심시간 후 강의실은 일대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김양숙 박사도 편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네요. 부부관계 회복 캠프에는 눈물과 고백뿐 아니라 신나는 음악과 춤도 한 몫을 한답니다. 이제 지금까지 머리로 배운 거를 몸으로 다시 한번 익히는 시간이에요. 신체와 신체가 부딪히면서 친밀감을 다시 한번 강화시켜주면서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치료가 좀 일어나죠. 댄스 세라피, 즉 춤 치료 시간. 몸을 움직임으로써 정서적인 자유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새 사이가 좋아진 최영복, 구미의 부부도 보이네요. 춤을 통해 자신을 구속했던 억압된 감정을 날려버리고 최고의 해방감을 맛봅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봅니다. 백마디 말보다 어떤 포옹보다도 강렬한 눈의 대화. 남아있던 마음의 앙금이 눈물과 함께 스르르 녹아내립니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지금 존재하는 건 오로지 나와 당신뿐입니다. 지금의 느낌을 모자이크에다 대고 속삭여 주세요. 함께 움직이면서 그리고 내가 아닌 당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서 상대편이 들을 수 있도록 마음껏 사랑하지 못하고 호흡게 하십시오. 한원 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끝까지 믿고 의지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부부입니다. 유난히 눈물을 많이 흘렸던 김경택, 이현지 부부. 언제나 가족보단 일이 우선이었던 남편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막다른 골목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3년 넘게 굉장히 뜨겁게 연애를 했었거든요. 근데 참 식었었는데 그리고 참 서로 힘들어하고 막 그렇게까지 됐었는데 그때의 그 감정들이 많이 살아나고 사랑이 사라졌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며 앞으로는 마음껏 표현하고 안아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날 저녁 잠시 헤어져야 할 시간. 남편과 아내가 따로 성교육을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하게 되면 성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죠. 부부 문제는 성격 차이를 빼놓고는 대부분 성 문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씌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줘야 됩니다. 아내를 여왕처럼 모시겠다는 의미에서 풍선 왕관을 씌워주는 남편들. 아내가 여왕이 될 때 남편들은 황제가 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캠프의 마지막 밤, 부부들은 또다시 마주봅니다. 상대방의 손바닥을 따라 움직이는 게임.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움직이면서 둘이 하나가 됨을 느낍니다. 이번엔 작은 공을 통해 상대방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충분히 사랑하는 방법을 익힐 차례입니다. 그동안 서로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까지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상대방의 작은 떨림도 놓치지 않습니다. 그 기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음악에 맞춰서 그냥 가시면 안 되죠. 네, 실제 검사입니다. 네, 그대로. 실습하러 가래요. 출발! 네, 실습하러 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실습하지 마요. 이제 완전한 부부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 둘만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어땠어요? 2박 3일 오늘 마지막 봤는데 즐거웠어요. 잠이 들어가고. 이들도 몸과 마음의 일체감을 통해 진정한 부부로 거듭날 수 있겠죠? 미움에서 사랑으로 부부들을 변화시킬 마법 같은 밤이 깊어갑니다. 캠프의 마지막 날 아침. 최고령 부부인 우태조, 박기선 부부를 만났습니다.
아침 일찍 어디 갔다 다니셨어요? 산책 갔다 왔지.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배운 행복한 결혼 유지법은 뭘까요? 나만 모아야지. 내 자신이 내 자신을 몰랐던 걸 갖다가 다시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고쳐야 될 점 이런 것들 듣고 배우고 함으로써 앞으로 삶에 큰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 이 시간에는 내가 내 마음에 드디어 캠프의 종착역. 남아있는 감정의 찌꺼기를 정리하기 위해 특별한 과제가 주어집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한번 나 자신의 죽음을 상정해서 유언장을 써보는 일입니다. 죽음을 떠올리자 생이 끝난다는 아쉬움보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서로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가 될 유언장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 죽음이 갈라놓을지라도 사랑하자던 뜨거운 맹세를 했던 그들이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상처를 입혔을까요? 그 모든 기억이 이 순간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아내에게 마지막 이별의 인사를 전하는 전승열 씨. 사랑하는 여보, 그동안 참으로 미안했어. 이런저런 일들로 당신을 참 피곤하게 했었죠.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사랑해줄 걸, 좀 더 배려해줄 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여행을 출발해야 돼요. 나 먼저 갈게요. 당신이 오시면 그때는 정말 잘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죽음 앞에선 어떤 후회도 소용없는 것. 앞으로는 마음껏 사랑하리라 다짐합니다. 눈물과 용서와 화해의 3일. 과연 이들이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본인은 허물 없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저희 남편은 그래요. 애교 만점이라고. 버릴 거 없는 여자라고. 제 남편한테 바라는 건 좀 표현을 좀 해주셨으면. 지금 참 아내는 진짜 챙겨주지 못하고 아내보다 친구를 더 먼저 생각하고 나름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미경이를 저는 사랑합니다. 기회라고 애들한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한 부부. 아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국을 보고 너무 촬영이 시작되자 사생활에 침해된다며 돌아가겠다고 했던 이 부부는 3일의 시간이 흐른 지금 캠프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정말 그때 안 돌아가고 저희를 잡아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편이 다친 마음이 다 열리고 남편의 그 많은 눈물로 정말 제 마음에 있던 실망과 원망과 분노가 다 사라지고 저 밑에 구석에 있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렇게 캠프는 막을 내렸습니다. 28쌍의 부부를 대표해 결혼 40주년을 맞은 우태조 박기선 부부가 앙코르 결혼식을 올립니다. 다시 행복을 찾은 사람들. 이 부부들에게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한 여름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 순간의 마음만 영원히 기억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싸울 일은 없겠죠? 사랑했기에 더 미워했던 기억들. 하지만 이제는 변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나보다도 내 와이프가 먼저구나. 행복은 그냥 이렇게 되게 뭐랄까 그냥 떨어지기만 기다리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행복도 좀 쟁취하는 거구나. 아픔도 상처도 모두 눈물로 씻어낸 부부 관계 회복 캠프. 이제는 그 어떤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내려가면서 이제 정말로 가족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내려갑니다. 아버님 저 큰 며느리인데요. 기대에 못 미치게 15년 동안 살아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아버님에 대한 이렇게 많이 미움이 있었는데 지금은 용서합니다. 그리고 축복해드립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그 시각 혼자 떨어져 있는 엄선기 씨. 캠프에 들어올 땐 서먹했지만 그도 조금씩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낀다는데 다만 남은 생에는 각자의 뜻대로 살자는 아내의 유언장은 못내 섭섭했다는군요. 나는 그래서 슬슬 곤친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 대부분 곤치면 근데 그 감정이 아직까지 있어. 지금 있는데 이게 서서히 없어져요. 욕을 근데 뭐 성질날 때 그게 진내 꼴 가니까 그런 경험을 받았는데 참자. 잡는 게 복이 나는 이래야 가지고 그래야 가지고 먼저 자꾸 곤쳐져 나가겠지. 수고했어 이제. 행복을 되찾기 위한 3일간의 여정을 마친 부부들. 그리고 아직은 변화가 진행 중인 부부들도 있습니다. 결혼은 부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평생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눈물과 감동의 3일은 끝났지만 결혼이란 긴 항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KBS